같이 삽시다는 얼마 전 안소영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원하지 않는 강제 하차를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데 이어 안문숙마저도 안소영과 함께 동반 하차를 당했고, 안문숙은 마지막 녹화를 하며 끝내 서러움의 눈물을 감추지 못해 언니들과 얼싸안고 오열했는데, 이 모습이 그대로 방송으로 나가면서 현재 많은 시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안문숙이 어쩌다 하차를 당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니 그 비하인드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고, 본인이 하차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제작진은 강제 퇴출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안문숙이 하차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이 과정에서 어떤 비하인드가 숨어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안문숙이 같이 삽시다에 투입이 되기 전까지 한동안 브라운관에서 보이지 않았고, 당시 너무나 비참한 사건들을 겪으며 그 일로 인해 내사 판정까지 받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활달한 안문숙의 성격은 사실 어릴 적부터 타고난 것이었는데, 그녀는 어린 시절 설날 때 친구들과 자치기 놀이를 하다가 막대기가 이웃집 지붕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래서 막대기를 주우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그만 지붕 위를 작게 가려놓은 플라스틱에 발이 빠져버렸는데, 마침 그 집이 설날 차례를 지내고 있어서 안문숙의 다리가 조상님들 차례상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쳤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너무 화가 난 이웃집 아주머니는 안문숙을 데리고 그녀의 어머니에게 가서 따졌고, 그날 안문숙은 어머니로부터 회초리를 많이 맞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머니는 안문숙을 때리면서도 웃으면서 남의 집 지붕을 뚫어서 대통령 될래, 판사가 될래, 이 돈을 바가지로 벌 가시네야, 이 대통령이 될 가시네야, 축복을 바가지로 받을 가시네야라며 야단을 쳐도 긍정적으로 말하며 야단을 치셨고, 그런 어머니의 교육 덕분에 안문숙은 야단을 쳐도 긍정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걸 깨닫기도 했으며, 또한 자신은 나중에 정말 크게 될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커서도 안문숙의 어머니는 결혼을 못하고 있는 딸에게 욕을 할 때 결혼 늦게 해서 애를 한열 낳을 가시네야 라고 하시곤 했는데, 이런 말들에는 안문숙 어머니의 긍정적인 성격 외에도 딸에 대해서 제발 그러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깃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장기를 보낸 안문숙은 81년 미스 롯데 선발대회에 참가하며 연예계에 데뷔하는데요. 당시 안문숙의 어머니는 딸이 평범하게 살길 바랐기 때문에 대회에 나가는 걸 반대했지만, 안문숙이 어느 날 친구를 따라 방송국에 갔다가 현관에서 나눠주는 미스 롯데 대회 원서를 별 생각 없이 받아들었는데, 그 모습을 본 방송국 경비 아저씨가 안문숙에게 집에 가서 공부나 해라락 말하는 바람의 순간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오기로 원서 접수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욱한 마음으로 대회에 출전하게 된 안문숙은 당시 독특한 행동과 발언으로 주목을 받게 되는데, 대회 출전을 위해서 시장에서 옷도 샀고 화장도 볼터치만 진하게 한바람의 광주댁 컨츄리 꼬꼬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고, 대회 지원자가 5,000명이나 되다 보니 사회를 보던 허참이 튀려면 특이한 답을 해야 한다고. 안문숙은 심사위원의 질문에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살모사라고 대답하고, 탤런트가 된 다음에는 불량배 연기를 하고 싶다고도 대답하는 등 당시 다른 참가자들은 예쁘게 웃는 것만 할 수 있었지만, 안문숙은 스스로 망가지는 연기로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이후 연예계에 데뷔하게 된 안문숙은 선배들의 요구로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군기반장 역할을 하기도 했고, 인사를 하지 않는 등 버릇없는 행동을 한 후배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본인에게 후배의 잘못을 이르던 선배들이 뒤에서는 안문숙은 원래 그래라며 혼난 후배를 달래주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그녀는 어함을 느꼈고, 그 후부터 안문숙은 선배들이 아무리 일러도 절대 후배들의 군기를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문숙은 연예계에서 예능과 드라마를 통해 왕성한 활동을 펼쳤지만, 그녀에게 항상 들어오는 역할들이 대부분 노처녀 역할들 뿐이었다 보니 자신은 늘 비슷한 캐릭터만 연기하게 되는 현실에 어느덧 큰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그 뒤로 연기를 결국 그만두면서 4년간 극심한 우울증을 앓으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성격이 활달했지만 실은 내면에는 여린 면도 상당히 많아 우울증에 걸리니 참으로 극복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지만
이번에도 어머니의 네가 그런 걸로 힘들 성격이냐는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어 어머니의 도움으로 우울증을 극복하게 되는데요. 또한 안문숙은 환갑이 넘은 아직까지도 결혼을 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혼자 살면 외롭지만 둘이 살면 괴롭다며 차라리 괴로운 것보다 외로운 것이 낫지 않냐? 그러나 요즘은 괴롭고 싶다. 결혼을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분이 아직 안 나타났다. 남편 복은 없는 모양이다. 신랑과 자식이 없으니 남들보다 더 열심히 바쁘게 살아야 할 것 같다. 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안문숙은 과거에 외국 남자를 만나본 적이 있기는 한데 호주에 사는 언니의 소개로 소개팅을 했었고 상대는 호주에 있는 은행의 지점장으로 이름은 게리 빅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안문숙보다 2살 연상이었던 게리는 취미가 스킨스쿠버였는데 집 안에 스킨스쿠버를 하며 주었던 조개 껍데기가 많아 그걸 본 안문숙이 정말 예쁘다고 말하면서 하나를 집어 들었지만 게리가 그 손에 있는 조개를 확 뺏어가자 순간 빈정이 확 상하면서 쇼크가 왔었다는데 하지만 사실 이 조개 껍데기 사건은 후에 알고 보니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게리는 과자를 먹어도 먼저 먹으라고 권하는 경우가 없었고 사실 사람이 10개 중 1개만 마음에 들어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개 중 2~3개만 마음에 안 들어도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게리는 후자였던 것 같고 안문숙은 외국 사람과 했던 연애는 언어 소통 문제 외에도 정서의 차이도 상당했다며 문득 자신은 많은 복을 타고났는데 왜 아직도 혼자일까라는 생각에 힘들어졌지만 그럴 때마다 난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자기 격려를 하면서 아픈 마음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사람은 누구나 힘든 것 같은데 솔로의 외로움이 더 클까? 부부된 이후에 외로움이 더 클까? 그들은 비슷하지 않을까? 죽을 때까지 인간은 외롭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고 사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외로운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며 안문숙은 자신의 상황을 오히려 유쾌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하며 방송에 나와서도 자신의 집은 여자밖에 없고 강아지도 암컷, 심지어 바퀴벌레도 암컷뿐이라며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차게 살아가던 안문숙은 하지만 겉으로는 씩씩한 척했어도 내면의 여린 면은 감출 수가 없었고 외롭고 우울한 생각이 점점 커지던 어느 날 결국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뇌 이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안타깝게도 뇌사 판정까지 받게 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 순간에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됐다. 라고 밝힌 안문숙은 이후 전문가 판정 결과 불필요한 뇌세포가 죽은 것으로 다행히 활동에는 문제가 없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분 뇌사 판정이 옳다라는 이야기로 안도하게 되는데요. 이후 그녀는 어느 것 하나 놓지 않고 다 끌어안고 지냈던 것들을 하나 둘 놓고 편하게 지내기 시작했고 본인이 결혼을 못해 누군가의 엄마가 되지 못한 삶을 살아온 게 후회된다고도 털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을 평생 이끌어 주신 어머니께도 주기적으로 종합검진을 받게 했다가 한 번은 의사가 안문숙을 몰래 불러서는 초음파로는 자 모르겠으 큰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해보라고 권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냥 큰 병원에서 한번 검사하자고 말하며 어머니를 모시게 되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의아해하셨고 결국 큰 병원에 가는 길에 어머니가 눈치를 채시고는 나이가 들어서 몸 고장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편안하게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말을 들은 안문숙은 자신도 모르게 선글라스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하게 된 두 모녀는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행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누구나 다 있는 간의 혹이었지만 어머니는 연세가 많다 보니 작은 병원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었던 것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안문숙은 그만 긴장이 풀리며 다닥에 주저앉게 되었고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그녀의 사연을 몰랐던 의사는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왜 그러냐? 라고 물었고 안문숙의 어머니가 대신 대답했는데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라며 한때 축구선수 차두리가 광고했던 CM송을 흥얼거렸다고 하니
확실히 안문숙의 어머니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안문숙은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신도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처럼 유쾌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하지만 80이 넘은 연세에도 건강하셨던 어머니는 결국 어느 순간부터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시더니, 그러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간경화로 끝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어머니의 별세에 대해 안문숙은 코로나가 심각해 조문객도 많이 못 봤던 시기에 평생 잊지 말라고 하늘 문이 열리는 개천절날 가셨다고 운을 떼며 어머니가 50대 후반에 간염을 앓으셨는데, 원래는 당뇨나 고혈압 없이 건강하셨지만 간염이 나이가 들면서 간경화까지 앓게 되면서 88살에 소천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딸만 셋인데 언니와 동생은 호주에 살다 보니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왔고 자기 혼자 장례를 치렀다면서 장례식을 치르니까 그 다음이 문제다. 평생을 엄마랑 살았는데 엄마가 없다는 상실감이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은 어머니께 딸이자 아들이자 남편이었다. 다시 웃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까지 1년이 걸렸다고 고백해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정신을 차리게 해준 분이셨고, 내사 판정을 받았을 때도 곁에서 살뜰히 보살피고 용기를 주셨던 분이었기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현실의 안문숙은 극도의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한동안 브라운관에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으며, 겨우 힘겹게 정신을 차리고 있던 와중에 같이 삽시다 로부터 연락을 받아 프로그램에 합류를 했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러던 그녀의 출연도 결국 하차를 당하며 다시 슬픔으로 빠지게 되었는데, 프로그램 PD는 해명하길 같이 삽시다가 기존 예능 프로처럼 토크쇼화된 느낌이 들어 변화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새로운 구성이 필요해 기존의 토크쇼 형식에서 벗어나 매달 바뀌는 게스트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동거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안문숙과 안소영을 하차시켰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얼리티 예능으로 간다면 사실 그 누구보다 안문숙처럼 몸을 사리지 않는 익살스런 캐릭터가 더더욱 필요하지. 시청자들은 오히려 올해 출연해 온 박원숙과 혜은이에게 식상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특히 혜은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감은 참으로 상상 이상이었는데, 제일 멍 때리는 노잼은 혜은이다. 제발 혜은이나 빼주길. 답답한 사람 보기 싫어졌어요. 혜은이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박원숙 백으로 혜은이는 남아있고, 박원숙 혜은이 빼세요 등 시청자들은 기존 멤버들에게 큰 반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명이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일 정도로 제작진이 박원숙을 중요시하고 있기에 박원숙이 빠질 수 없다면 그럼 혜은이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나오고 있는지, 정말 박원숙이나 제작진이 혜은이를 특별히 챙기고 있어서 그런 건지 참으로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더구나 마지막 방송에서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혜은이와 게스트 김성녀의 대화를 엿듣던 안문숙은 혜은이 언니가 많이 변했다.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안문숙을 시작으로 안소영과 박원숙이 합류하며 본격적인 혜은이 뒷담 화타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주방 일을 제대로 못하던 혜은이를 보고 출연자들은 손재주가 있었는데 못하는 척한 거 아닌가 몰랐거든 이라고 발끈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에 나갔는데, 하차를 당한 속상한 와중에도 안문숙은 마지막 인사에서 우울하고 너무 힘들 때 이 프로그램에 들어왔다. 엄마를 잃은 상실감에 진짜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웃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졌다. 하다 보니까 정이 들었다. 언니들 텐션이 떨어지면 언제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언니들에게 그래도 감사함을 표하며 원하지 않게 하차를 당한 아쉬움이 묻어나는 언제라도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모쪼록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 안문숙이 너무 슬퍼하지 말기를 바라고, 이런 방송계의 갑질과 악습이